자, 오늘은 AI로 클레이 애니메이션 광고를 만드는 제작 과정을 공유드리겠습니다. 네, 이 클레이 애니메이션이 뭐냐? 고무차륵 같은 거죠. 고무차륵. 그런 걸로 이제 그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만들고 배경을 만들어 가지고 실제로 이 클레이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제작 과정은 정말 엄청난 고생이 필요한 작업입니다. 고무차륵 질감으로 아예 이 차륵 캐릭터를 만들고 그 뒤에 배경을 만들고 이제 이거를 카메라로 촬영을 하는데 조금 움직이고 한번 찍고 조금 움직이고 한번 찍고 조금 움직이고 한번 찍고 이런 식으로 스틸로 그냥 이렇게 약간씩의 애니메이션을 준 거를 따다다닥 찍어서 요걸 영상화로 읽는 게 약간 스톱 모션 방식으로 만들어지는 기존의 이제 클레이 애니메이션이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는 이거를 AI를 활용해서 만들게 됐고요. 그 과정을 한번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컨셉이 클레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영상은 쌤157에서 저희한테 의뢰를 줬고요. 세무 관련된 이제 플랫폼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쭉 설명드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광고의 메시지는 그 개인 사업자가 이 내 세금을 좀 스스로 알고 그런 걸 선택하고 결정을 할 수 있다라는 약간 심플한 컨셉의 그 광고였고요. 여기에서 이제 저희 그 클라이언트가 요청했던 부분들은 좀 차분하고 절제된 분위기였으면 좋겠다. 이게 어쨌든 세무에 대한 부분들이니까 너무 장난스러운 연출이나 이런 건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영상의 좀 메인 타겟이 사장님들이거든요. 개인 사업자들이라 가지고 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너무 장난스러우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이제 그 사장님의 태도도 뭔가 너무 장난스럽게 막 광고가 빵 나오고 막 어떤 메시지가 자막이 쿵 뜨고 약간 이런 거라기보다는 되게 여유 있는 사장의 태도. 그래서 사람들이 나도 좀 세금 관련해서 조금 직접 선택을 하고 싶은데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어필될 수 있는 좀 광고를 원하셨고요. 그래서 좀 영상 전체적으로 되게 담백하게 풀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네, 스토리보드는 이제 나중에 저희 팀원들이랑 한번 또 설명드릴 기회가 있으면 드릴 거라서 오늘은 제가 간단하게만 살짝 보여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저희도 이 클레이 애니메이션을 그 AI로 만드는 건 첫 시도거든요. 저희 기존에는 이제 실사 영상 촬영도 되게 많이 하는데 영상 촬영도 이제 인물 위주를 연출하는 형태의 촬영을 하지 이런 식으로 애니메이션 형태의 작업들을 해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번 기회로 인해서 이런 작업에 착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이번에도 그 스토리보드를 구성할 때의 저의 방식은 동일합니다. 이게 AI가 이걸 구현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거를 미리 고민하기보다는 진짜 이 영상에서 가장 나은 전개와 가장 나은 구도는 뭘까? 그게 무조건 과할 필요는 없을 거거든요. 그렇지만 너무 그 한계를 미리 애초에 기획할 때부터 그 스토리보드를 기획할 때부터 딱 정해두고 진행을 해버리면 그 영상적으로 조금 한계치를 정해두고 아이디어가 나올 거다 보니까 되게 아쉬울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는 늘 가장 나은 전개, 가장 나은 구도로서 고민을 한다라고 나름대로 저희 팀의 좀 원칙으로서 정해두고 기획을 했습니다. 네, 지금 이게 그 저희 영우 감독님이 기획한 스토리보드고요. 처음에 이제 오픈해서 클로즈로 뒤집어지면 시작하고 인물이 이렇게 마감 정리를 하고 있고 휴대폰을 꺼내고 휴대폰을 바라보면 경비율 방식, 장부 방식 이런 식으로 직접 선택할 수 있고 인물이 고민하고 선택을 하고 내가 선택했다는 만족감에 미소를 짓고 이렇게 그 영수증이 내 세금 내가 정한다 이렇게 영수증에 올라오고 나중에 한 번 더 나오면은 이제 쌤157 로고가 나오는 이런 형태의 약간 담백한 구조로 저희는 트리트를 했습니다. 평소에 또 화려할 때는 되게 화려하게 트리트먼트를 하고 막 전환도 빠르게 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이 영상의 컨셉에 맞춰 가지고 이렇게 기획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인물의 캐릭터도 좀 어떤 느낌으로 가져갈지 좀 다양한 옵션을 두고 고민을 했는데요. 이 A 캐릭터로 좀 정해져 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공간도 어떻게 보면 좀 되게 다양하게 뽑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느낌이 그래도 좀 나은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도 저희지만 이제 클라이언트도 같이 선택할 수 있게끔 이렇게 옵션을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작에 들어가는데 이제 캐릭터 시트를 만들고 좀 공간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제작을 해야 되잖아요. 그 과정을 살짝 말씀드려 볼 건데 이게 물론 클레이 애니메이션이긴 하지만 너무 비현실적인 공간 표현 방식을 약간 클레이로 할 뿐이지 그 공간은 어쨌든 실제 공간 같은 느낌이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실제 카페 공간들 많이 보면서 레퍼런스 취합했고 그다음에 실제 사장님들 좀 어떤 느낌으로 하는 게 좋을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도 되게 많이
그 인물들 어떤 느낌의 사장님이 좋겠다 그런 레퍼런스들을 많이 저희는 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레퍼런스들을 가지고 좀 저희가 선택을 해 가지고 이제 그거를 먼저 미드저니로 이미지를 생성을 했고요. 결과적으로 그 이미지적인 비주얼이 가장 뛰어난 미드저니로 처음에 일단 먼저 이미지를 만들었다라는 거고, 그래서 막 이런 그 저희의 그 고민과 좀 맞는 좀 다양한 사장님들을 뽑아 봤던 것 같습니다. 뭐 이런 느낌. 배경이랑 공간들 봐 주시면 돼요. 네. 그리고 클로즈하는 느낌도 좀 어떤 식으로 해 볼까? 이게 만약에 실사였으면 좀 어떤 느낌일까라고 생각하고 처음부터 막 클레이로 뽑기보다는 그냥 되게 다양한 실사의 장면들, 그 공간의 분위기를 저희도 많이 참고를 했습니다. 이게 다 미드저니로 뽑은 컷들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그 저희가 그 제임스 파크한테 이해시켜 가지고 그 이해시킨 거에 를 바탕으로 프롬프트를 뽑고 그거를 이렇게 미드저니한테 먹였다. 그래서 되게 다양하게 뽑아 봤습니다. 미드저니에서 바로 클레이로 뽑아 보기도 했어요. 그랬을 때 바로 괜찮은 게 나올라나 했는데 너무 이게 비현실적이어 가지고 오히려 실사 공간들을 뽑은 거를 나중에 바꿨다라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미드저니에서 바로 나온 이 클레이 애니메이션은 너무 애니메이션 느낌이기 때문에 진짜 실제 카페의 공간과의 그 이질감이 있다. 그러니까 일단은 그 실사의 괜찮은 카페와 인물의 분위기를 정해 두고 그거를 이제 좀 나노 바나나로 바꾸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이 미드저니로 이미지 생성할 때는 이제 실제 카페들 중에 저희가 괜찮은 장소들을 제임스 파크한테 열심히 먹여 가지고 약간 이런 느낌으로 좀 그 "미드저니 프롬프트를 만들어 줘." 한다는 형태로 프롬프트를 받고, 공간도 마찬가지고요. 둘 다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나노 바나나를 활용해 가지고 이제 "클레이 느낌으로 바꿔 달라. 질감을 바꿔 달라."라고 해 가지고 그거를 제임스 파크한테 이야기해서 프롬프트를 받아 가지고 이제 그 이런 실사 이미지들을 이런 형태로 그 미드저니에서 출력한 이런 이미지들을 나노 바나나를 통해서 클레이 느낌으로 바꿨고요. 나노 바나나, 나노 바나나 프로나 나노 바나나 2를 사용해서 바꿨고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프리픽에서 쪼끔 더 캐릭터 시트로 나누기도 하고 공간에 쪼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으면 디테일을 좀 더 추가하기도 해서 그 저희가 원하는 공간들을 완성했다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작업창을 한 번에 볼 수 있다는 부분에서 프리픽이 되게 수월해 가지고 저희는 늘 프리픽을 쓰고 있고요. 이게 저희가 마지막에 좀 베스트로 정리한 이 캐릭터 시트입니다. 그래서 이 인물의 좌우, 뒷모습, 정면샷이 담긴,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합성을 할 때 계속 이 캐릭터 시트를 활용해 가지고 그 장소에 맞게 그 인물을 배치를 했고요. 그래서 보면 막 처음에 이제 이 이미지를 만들 때 그 오른쪽 절반 화면은 정면 프로필 샷, 왼쪽 위에는 45도 좌우 측면 샷, 왼쪽 아래에는 뒷모습으로 구성된 이미지를 만들어 줘라고 해 가지고 나노 바나나 2를 이용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먼저 그 이미지 프롬프트를 만들었고요. 이제 막 이런 거 카운터 가장자리에 쌓여 있는 컵들 추가해 가 하면 해서 좀 컵들을 좀 더 추가하게 만든다거나 그랬을 때 이건 하나만 뽑는 게 아니고 한 4 장씩 뽑아 가지고 쪼끔 어떤 게 나은지 이런 그 괜찮은 것들을 골랐고요. 그리고 실내는 밝지만 창밖은 밤으로 변경. 이게 어쨌든 마감을 하고 나니까 좀 더 어두워야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디테일들을 더해 갔다. 그리고 또 뭐 실내 조도를 좀 더 밝게 변경. 이런 식으로 계속 디벨롭을 해 나갔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최종적으로 완성된 그 기본적인 인물과 그 공간, 이게 딱 정해진 거죠. 이렇게 캐릭터 시트와 공간이 이제 메인이 제작이 되면 이제 그 뒤로는 이제 이미지를 생성해야 되는데 프리픽의 스페이스에서 이제 컷을 나열해 두고 이제 하나씩 또 구현을 합니다. 정말 저희는 프리픽의 스페이스를 너무 많이 쓰고요. 왜냐면 한눈에 보기 쉽고 작업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게 너무 큰 장점이라서 많이 씁니다. 이게 나노 바나나 기반인데 그게 잘 안 되거나 이럴 때는 힉스필드 시네마 스튜디오 이미지를 활용해서 사용도 하고요. 힉스필드 쇼츠로 막 이렇게 쇼츠를 이용하면 나눠지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나의 컷을 9 개의 구도로 쪼갠다는 등 이런 식으로 좀 힉스필드도 같이 이용을 했는데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프리픽 스페이스에서 메인으로 좀 작업을 했습니다. 이게 어떤 컷을 설명할 때 결과적으로는 그 저희가 아까 이미 스토리보드를 짰던 게 있잖아요. 이건 이 구도로 하고 이건 이 구도로 하고 이건 뭐 위에서 밑으로 찍고 이건 손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그 짰던 스토리보드가 있잖아요. 그 스토리보드를 제임스 파크한테 그 이미지를 주고 제대로 이해시키고 그 프롬프트를
그 장소와 인물을 넣고 출력하면 저희가 원하는 형태의 이미지가 나오거나 근접하게 나옵니다. 그 이후에 물론 이렇게 수정 작업을 거쳐야 되긴 하지만 그래서 그 과정들도 살짝 제가 보여드리면요. 이런 식으로 컷들 만드는 것들이 전체적으로 쫙 사방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이런 좀 플립 사인들 이렇게 인물 모습들도 되게 다양하게 생성을 했고요.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겁니다. 그 나노 바나나에서 생성을 다 한 거고 이 프리픽에서 나노 바나나를 이용한 거고 그 이제 그 인물과 이 장소를 참고시키고 그다음에 이 이미지를 젠스파크한테 참고시켜 가지고 그 합성될 수 있게 한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사전에 기획이 잘 돼 있지 않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일관성을 가지기 되게 어렵겠죠. 자, 두 번째 그리고 뭐 이제 이런 형태의 인물들로 진행을 하자라고 해서 또 이거를 젠스파크에 먹이고 그리고 이런 구도를 참고해 달라고 또 나노바나나한테 또 먹이면서 프롬프트들을 만들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게 다양한 친구들 출력한 거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장면, 또 다음 장면, 휴대폰을 보는 장면은 이런 구도로 할 거야라가 정해져 있었고 그거를 또 이제 이런 식으로 합성해서 바로 만들었고 그리고 또 이렇게 휴대폰을 보는 거, 이 휴대폰을 보는 거는 되게 조금 이 이후에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글자가 합성되는 게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따로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들도 구도들도 조금 더 다양하게 생성해 두고 좀 얼터도 만들어 놨고요. 그래서 최종 완성된 게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 카메라를 휴대폰을 이런 식으로 이런 구도로 보고 싶다라고 생각해서 다양하게 또 출력을 하고 그 인물과 공간과 그 이런 구도를 넣으면서 이제 합성을 하고 젠스파크한테 이해시켜서 프롬프트를 만들어 가지고 이런 식의 장면들을 만들었습니다. 그 이미지가 이렇게 너무 약간 밋밋해 보이면은 조금 더 저희가 그 색감을 그 이미지의 색감들을 좀 더 넣거나 이런 부분들을 같이 병행을 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전체적인 이제 이미지들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또 이 이미지들을 하나씩 다 업스케일링을 또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그 적어도 이 이미지의 크기가 1816, 1000 이러면은 1920, 1080보다는 작잖아요. 그러니까 클링에 넣더라도 풀 HD보다는 좋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 이미지의 퀄리티가 유지돼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희는 일단 다 업스케일링을 해서 적어도 지금 2752, 1536인데 이런 식으로 어쨌든 적어도 FHD의 크기보다는 더 크게 생성들을 다 한 번씩 해준다. 그치만 이런 프리픽에서 결과적으로 다 일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되게 좀 수월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업스케일링까지도 프리픽에서 다 진행을 했고요. 그렇게 저희가 원하는 장면들을 생성들을 다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이미지 생성. 여기까지 하면 끝났습니다. 정말 많은 이미지들을 출력하고 이런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가장 좋은 좀 퀄리티의 이미지가 나올 때까지 많이 뽑았고 지금 보신 거는 되게 정리된 그 엑기스만 보여드리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미지 생성 이제 요 부분을 설명드릴 건데 이제 저희 영상 보시면 영수증에 글씨가 있기도 하고 중간중간에 약간의 모션에 자막이 들어가기도 하고 이렇잖아요. 요 부분들을 되게 고민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텍스트가 있는 글자 제작하는 방법인데 먼저 일러스트로 레이아웃을 먼저 잡고요. 그다음에 이 그 클레이의 그 찰흙질감에 그 자막이 들어가게 예를 들어 휴대폰 장면이다. 그러면 그 휴대폰 목업이 찰흙 느낌의 이 자막이 들어갈 수 있게 나노바나나한테 우리가 준 2D 이미지와 휴대폰 목업의 느낌을 넣어 가지고 이걸 먼저 합성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넣을 컷은 이제 인물이 이걸 들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한 번 더 합성을 해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영상화를 돌리고요. 이거를 나중에 영상 생성 이후에 2D에서 좀 더 선명하게 합성을 합니다. 그래서 애초에 막 이런 식으로 되게 심플하게 어떤 위치에 어떤 식으로 뜰지 이런 것들을 아예 저희가 이걸 프롬프트만으로 설명하기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런 형태의 이미지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약간 이런 식으로 합성을 합니다. 그 일단 휴대폰 목업에 넣을 수 있을 정도로 일단 1차 합성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이것도 약간 캐릭터 시트죠. 정면샷, 측면샷 약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미지를 뽑아 놓고 그러고 나서 이제 휴대폰에 들고 있는 걸로 이제 합성이 되는 거다라는 겁니다. 네, 여기에서 좀 그 과정들을 볼 수 있을 텐데요. 이제 이런 형태의 이미지를 만들어서 이거를 먼저 합성을 막 합니다. 합성을 막 이런 식으로도 해보고 다양한 시도들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손에 또 합성을 하죠. 이 손에 이 휴대폰이 나올 수 있게 또 이런 식으로
합성을 합니다. 네, 이렇게. 그리고 나중에 결국 그렇게 오케이 됐던 게 이런 거죠. 나노 바나나로 합성을 여러 번 돌리면은 되게 약간의 열화도 있고 또 뚜렷하지 않은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약간 이미지 보정이나 나중에 좀 2D 영상화를 하고 나서 조금 더 선명하게 만드는 작업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진행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런 거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가지고 한번 다룹니다. 그리고 이미지 보정에 있어가지고는 그 아까 제가 프리픽에서 전체적으로 스케일링을 했잖아요, 업스케일링을. 근데 이제 젠스파크의 업스케일링도 가끔 저희는 활용을 했습니다. 이게 나노 바나나에서 합성을 여러 번 하다 보면 이미지가 열화되는 경우들이 많고 이거를 프리픽에서 하면 그 열화된 건 보정이 안 되는데 젠스파크에 있는 그 젠스파크에 넣어가지고 보정해달라고 했을 때 보정을 하면 그 젠스파크에 좀 더 괜찮은 API가 있나 봐요. 그래가지고 조금 더 그 화질 열화나 이런 부분이 해소가 되면서 업스케일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간혹 필요에 따라 사용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요. 네, 그렇게 해서 일단 만들어진 이미지들 한번 쭉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이거 완전 최종은 아니더라도 어쨌든 그 과정에서 만들었던 것들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거 스타트 프레임이고 이거 엔드 프레임이겠죠. 그리고 이렇게 인물들, 네, 이런 알림창들도 다 만들었습니다. 자, 그 나노 바나나에 넣어가지고 어쨌든 다 만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장면, 이 장면, 아까 그 가장 힘들었던 장면 중에 하나인 이런 장면. 그리고 또 심지어 이것도 찰흙 같은 느낌, 클레이 같은 느낌이어가지고 쉽지 않겠죠. 그리고 이거 인물들 조금 더 색감 보정된 거 보이시나요? 좀 더 선명하게 이런 식으로 보정까지도 진행을 좀 했고요. 그리고 타이트한 장면, 이것도 이런 것도 보면은 색감 보정된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미지 단에서도 그 색감을 살짝 더 잡았습니다. 그 컨트라스트 같은 게 너무 없어서 물 빠진 느낌으로 보여가지고 좀 그런 부분들을. 그리고 이게 마지막에 나오는 뭐 그 장면, 스타트 프레임, 엔드 프레임 쓸 수 있게 이렇게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이제 이 영수증 부분들은 되게 이렇게 다양하게 생성을 해놨어요. 그래서 왜냐면 이제 이 부분이 가장 변수가 많은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걸 나중에 2D에서 합성을 하느냐 아니면 이 이미지 단에서 자막을 넣는 게 그대로 클링해서 들어갔을 때 깨지지 않게 나올까 이런 부분들이 아직 미지수였기 때문에 되게 다양하게 뽑아놨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미지 생성이 완료가 됐습니다. 다음 이제 영상 생성인데 영상 생성에서 조금 주목하셔야 되는 거는 스탑 모션 느낌으로 해달라고 했습니다. 이게 왜냐면 클링해서 그냥 돌렸을 때 이미지가 너무 부드럽게 연결되는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애니메이션으로 구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게 그 저희가 찰흙으로 만들었고 저희가 재현하고자 하는 게 클레이 애니메이션이었잖아요. 그거는 실질적으로 이미지를 여러 장 찍어가지고 영상으로 만드는 구조여서 클레이 애니메이션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금 약간 버벅거림들이 있단 말이죠. 약간의 끊기는 느낌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스탑모션 느낌으로 만들어 달라고 애초에 클링한테 이해를 시켰어요. 근데 이게 그냥 이거 스탑모션 느낌으로 만들어줘 그리고 이런 동작을 해줘라고 하면 한글로 하면 잘 못 알아들어가지고 이거를 젠스파크를 이해시켜가지고 그거를 이제 프롬프트로 전달을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이미지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조금 특이사항이 있으면 영수증 영상 같은 거는 그 돌릴 때, 그 클링을 돌릴 때 약간 이미지가 쭉 나오고 한 번 더 쭉 나와야 되거든요. 그럴 때 이제 2cm 나오고 1초 있다가 6cm 나오게 해줘. 약간 이런 식으로 그 멘트들을 조금 이런 식으로 좀 워딩을 써가지고 2초 있고 2초 나오고 1초 있다가 6cm가 나오게 해줘. 이게 조금 나오고라고 했을 때 이제 클링이 이해를 못하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해시키려고 이런 장치들을 썼다가 재밌는 부분이고요. 가끔은 또 힉스필드의 시네마 스튜디오를 사용했는데 대부분은 또 클링으로 작업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 영상으로 출력한 것들도 좀 보여드릴게요. 사실 영상 무수하게 생성을 해서 제일 나은 거를 고르는데 한 3개씩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오픈을 클로즈로 바꾸는 거 이런 것들도 되게 다양하게 뽑았습니다. 네, 이게 첫 번째 장면이고요. 자, 두 번째 장면. 네, 이것도 또 한 두 개씩만 보여드릴게요.
네, 스타트 엔드 프레임을 확실하게 잘 해두니까 나름대로 잘 만든 것들입니다. 다 이렇게 잘 만들지 않았고 엄청 잘 만든 것만 무수히 뽑아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네, 이 장부를 보는, 네, 확인하는 다양한 모습. 뭐 이 눈, 이 장면이 저는 약간 히든 장면이라고 봅니다. 약간 이 철학 같은 눈이 움직이는 게 뭔가 되게 매력 있는 것 같아요. 이 눈썹도 같이 움직이죠.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어서, 네, 이 장면이 나중에 제가 설명드릴 텐데 이 장면이 진짜 너무 어려웠어요. 눌러서 떼야 되거든요. 근데 막 다른 데를 누르기도 하고 지금 난리 났죠. 네, 괜찮은데 또 뭔가 구도가 애매하고, 네, 누르면 막 이렇게 차력이 사라지고, 이 장면이 구현이 아무리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이용했냐면 이거를 이렇게 누르는 것까지만 썼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편집에서는 리버스로 떼는 걸 돌립니다. 도저히 눌렀다가 떼는 게 잘 안 돼서 누르고 떼는 거는 리버스로 그대로 다시 돌렸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편집의 기법인 거죠. 네, 만족하는 모습. 네, 막 엄청나게 만족하지 않은 게 오히려 저는 더 좋은 것 같아요. 그 분위기의 톤, 여유를 유지한다고나 해야 될까? 그리고 이게 이런 식으로 자막 나오는 거. 자, 그럼 이제 편집에 대한 설명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 편집은 결과적으로 이 색보정을 통해서 앞컷, 뒤컷이 조금 더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튀는 거를 잡으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요거는 녹음실과 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게 저희가 어쨌든 편집은 다 하고 어느 정도 효과음들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음악의 느낌들이나 이런 건 다 봤지만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을 최종 믹싱하는 거는 저희가 협업하는 녹음실에게 요청을 해서 전문가한테 맡겼습니다. 왜냐면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사운드가 되게 중요하고요. 저희가 실제 촬영에서 동시 녹음을 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사운드의 디테일이 되게 중요하다고 봤거든요. 이 부분은 오히려 예산을 좀 할당해 가지고 전문 녹음실에 맡겨서 퀄리티를 올리자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형태로 진행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음악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 분위기에 맞춰 가지고 최소화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런 효과음들이나 그 영상의 정확한 믹싱, 그다음에 잔잔한 그 앰비언스,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 5번 컷 같은 경우는 이렇게 누르는 모습, 그리고 리버스로 뒤에 반대로 돌려가지고 떼는 모습을 구현을 했다. 그래서 이거는 AI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 AI를 가지고 최대한 나은 퀄리티를 낼 수 있도록 이제 사람이 해야 되는 역할들도 굉장히 많다라는 거를 알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2D도 그 저희가 함께하는 팀과 협업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이거는 2D라는 거는 저희가 완성한 영상 흐름까지 다 잡아놓은 그 영상에 어느 정도 디테일을 더 넣는 작업, 합성을 하거나 좀 더 선명하게 보이게 하거나 이런 부분들인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필요했고, 이거는 사실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내 세금 내가 정한다, 약간 이런 식의 자막이 나올 때 글자가 애니메이션 클릭해서 돌리기 시작하면 이 글자가 애니메이션이 되면서 막 깨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희도 그랬고요. 그렇지만 그래도 이제 그 글자에 좀 깨지더라도 일단 저희가 출력해서 줬어요. 출력해서 일단 그 깨진 글자를 주면 이제, 그러면 이제 그 2D에서는 원래는 이게 막 블루 스크린에 막 트래킹을 달아줘야 되지만 깨진 글자가 트래킹 포인트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그 저희가 원하는 형태의 자막을 2D에서 한 번 더 겹쳐가지고 트래킹을 잡아서 그 부분이 어색하지 않게 약간의 보정 작업을 해준 역할을 2D 팀에서 진행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클링에서 표현 못한 자막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아까 마찬가지로 그 다양하게 저희 텍스트가 나오는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에서는 한 번 더 2D에서 손을 봐서 약간 어색하게 됐던 부분들을 조금 더 정교하게 만드는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전체적으로 저희는 어떤 툴을 사용했는지를 쭉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드저니로 약간 실사 같은 인물이나 실사 같은 공간,
들을 일단 쭉 뽑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약간 여전히 이번 영상에서도 키로 이용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거를 나노바나나 프로나 나노바나나 2를 활용해 가지고 요거는 그냥 프로로 잘 안 나오면 또 2로도 해보고 약간 이렇게 두 개의 약간 퀄리티가 비슷해 가지고 그냥 상황에 따라서 이것저것 써봤고요. 그랬을 때 이 미드저니에서 나온 이미지들을 클레이 애니메이션 형태로 그대로 바꾸는 형태의 작업을 이제 이 친구가 해줬고요. 그리고 이 나노바나나 같은 경우는 그 이후에 모든 합성들에 다 쓰였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젠스파크에서 채팅형 AI로 이번에는 많이 썼고요. 지금은 저희는 클로드를 많이 쓰긴 하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젠스파크를 GPT로 하는 게 젠스파크 GPT에서 안 되던 게 젠스파크에서 되네 해서 젠스파크를 좀 많이 쓰게 됐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젠스파크로 업스케일링을 아까 이야기했듯이 가끔 했습니다. 그 업스케일링이라고 하면 이제 일반적으로는 그냥 프리픽에서 거의 진행을 했던 업스케일링을 그냥 가끔 이제 화질이 많이 열화되고 이런 것들은 젠스파크에 넣었을 때 그런 부분들이 보정이 되면서 업스케일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젠스파크를 활용했고요. 그리고 GPT도 여전히 이때까지만 해도 많이 사용했습니다. 참고로 지금은 GPT 아예 거의 안 씁니다. 거의 약간 클로드로 완전 요즘은 빠져가지고 쓰고 있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이미지 작업들은 프리픽에서 진행했고 이 프리픽도 어떻게 보면 되게 핵심 툴로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요거 안 적었네요. 클링으로 대부분의 영상을 거의 다 뽑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클링은 그냥 익스필드에도 되고 프리픽에도 되고 클링 자체에서도 뽑을 수 있으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상황에 맞춰가지고 좀 나눠서 출력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냥 가끔은 그 익스필드에서 시네마 스튜디오 이미지를 활용한다거나 시네마 스튜디오로 영상을 돌린다거나 이런 식으로도 시도를 해봤고요. 그리고 쇼츠로 그 이미지를 여러 장 분할해서 뽑아보는 것들이나 한 장 넣으면 그걸 9개로 쪼개주고 약간 이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런 식으로 뭔가 분해할 때 뭔가 이용은 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그 AI를 사실 하나만 쓰면 제일 좋겠지만 또 이게 퀄리티를 또 만들기 위해서 이것저것 시도를 하다 보면은 되게 다양한 AI들을 거쳐가지고 영상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제작 기간에 있어가지고 또 많이 물어보시는데 보통 이제 광고로 AI 영상을 퀄리티 있게 만들려면은 30일에서 60일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광고는 커뮤니케이션이 되게 중요하고 처음에 일주일 뒤에 그 컨셉을 제안하고 또 일주일 뒤에 스토리보드를 제안하고 그리고 이미지랑 영상 제작 기간을 한 2주를 잡고 그리고 나중에 편집 기간까지 또 일주를 잡다 보면은 그렇게 보면 보통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는 걸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AI 영상이라고 결코 수월한 작업은 아닙니다. 되게 많은 작업들이 조화가 되고 사람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은 확실히 해줘야 진짜 TV CF 광고로 쓸 만큼의 퀄리티가 나온다라는 부분들이 좀 참고해 주셔야 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이 클라이언트와 같이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 피드백을 받는 시간이나 이런 부분들도 있어서 결과적으로 광고 제작에 있어 가지고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린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작에 있어 가지고는 4명이 작업을 했고 저희 썸머 카피 영호 감독, 테디 PD, 딕슨 PD 이런 식으로 좀 각각의 파트에서 기획, 그다음에 제작, 그다음에 편집 그렇지만 상황에 따라서 서로 도와주면서 서포트하면서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됐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이 영상을 튜토리얼을 만들 수 있게 해주신 쌤157에 감사하고요. 덕분에 좋은 정보들을 사람들한테 전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무에 있어서 셀157이라는 플랫폼이 있다라는 것들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후로도 AI 제작물들 지금 되게 다양한 작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영상들을 올리면서 앞으로도 노하우 공개들 많이 해보겠습니다. 구독해 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이거 보니까 더 궁금한 것도 생긴다. 이 영상 관련해 가지고 그런 댓글이 많다고 보면은 실제로 제작에 참여했던 저희 피디님들과 같이 나와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Q&A처럼 진행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분야든 괜찮아요. 뭐 기획이든 스토리보드든 AI든 뭐든 편집이든 다 상관없습니다. 편하게 이런 부분들 많이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빠르게 뭔가 그 AI 관련된 이야기들을 같이 하고 싶다 이러면은 영상 단톡방에 들어오셔 가지고 계속 정보 공유를 하면서 함께 성장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독학의 웅피디였습니다.